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여기 볼게요. 정삼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가운데 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모양의 종이도 다음과 같이 가운데 정삼각형을 오려낼 때 정삼각형의 개수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의 정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한 개죠. 두 번째 단계에서 정삼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네 번째 단계도 세어보시면 9개, 이런 모양으로 된게 3개가 있기 때문에 27이 되거든요. 이번과 같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는 전의 단계에서 다음 항이 되려면 3을 곱하면 되죠. 생각열기에서 첫 번째 A1은 1이고 관계를 추측했을 때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 그리고 그들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A1은 1이죠. A1은 1. 그러면 여기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A2는 1을 넣어주면 A2는 3 곱하기 A1이죠. 아까 전에 이 A1이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러면 A2도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여기에 3을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A3은 3 곱하기 A2죠. A2는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럼 A3도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A4도 구해보겠습니다. 4를 구하기 위해서는 n에다가 3을 넣으면 되죠. A4는 3 곱하기 A3이죠. 그러면 A3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면 A4는 어떻게 돼요? 27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만 주어진다면 그 수열의 모든 항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귀납적 정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처음에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들의 관계식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첫 번째 항과 그리고 그들의 관계. 처음에 몇 개의 항과 그리고 그들의 관계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항과 그들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다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다음과 같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하나의 수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4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A4를 구하시오. A1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A1은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A2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다 1을 넣어줘요. A1 더하기 3 곱하기 1이죠. A1에다가 2를 넣어주면 2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죠. A2는 어떻게 되죠? 5가 되네요. A3은 더 n에다가 다 2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A3은 A2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A2는 얼마였어요? 아까 전에 5였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니까 11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A4를 구하기 위해서 n은 뭘 넣어야 되나요? 이 n은 다 같은 n이죠. 그러면 A4는 A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A3은 아까 전에 구했을 때 얼마였어요? 11이니까 11 더하기 3, 3은 9, 20이네요. 그래서 A4 값을 구하시오 했을 때 20.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예요. 등차 수열이었을 때는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나오겠죠. 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지냐면 공차인 D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 항이 나오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등차 수열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비 수열에 대한 기납적 정의예요. 첫 번째 항과 전항에서 공비인 r을 곱하게 되면 다음항이 나온다는 거죠.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딱 보고 여러분들은 뭘 알아주셔야 되냐면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a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이거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이거는 등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일반항 an은 어떻게 써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n-1 그 다음에 공차 3 다시 쓰면 정리하면 3n-2가 됩니다. 두 번째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항은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5 곱하기 an.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일반항은 어떻게 써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아래 n-1제곱이죠. 그러면 a1 2 곱하기 5의 n-1제곱 31번째 항 A31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한번 구해 볼게요. 등차 수열은 어떻게 돼요? A31 n에다가 31을 넣으면 3 곱하기 31 마이너스 2 그러면 91이 나오고요. A31 등비 수열에서 31을 구하려면 2 곱하기 5의 31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30제곱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을 구하시오 이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R의 AN도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접 구해줘서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기납적 정의에서는 값을 다 계산해 주시지 마시고 수식으로 해서 규칙을 찾아내시는 게 관건입니다. A1은 1입니다. A2는 n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A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다시 쓰면 2 곱하기 A1이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됩니다. 네, 요렇게만 써놓으세요. 네, 풀지 않아요. A3은 n에다가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A3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A2 더하기 1이죠. A2가 위에 요거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 곱하기 A2 자리에 2 곱하기 1 더하기 1이고 더하기 1이죠. 이걸 다시 풀면 분배 법칙에서 요렇게 풀면 되죠. 분배 법칙하면 2의 제곱 1은 뭐 생략해 둡시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죠. 그 다음에 1이 있습니다. 규칙을 한 3, 4번을 통해서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A4가 나오기 위해서는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되죠. A4는 2 곱하기 A3 더하기 1입니다. 여기에 A3이기 때문에 A3을 가지고 올게요. 2 곱하기 A3 넣어주려고 하면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1이 됩니다.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더하기 1이 되네요. A1은 1이고요. A2는 이게 보면 2 더하기 1이고요. A3은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1이고요. A4는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그럼 A10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4였을 때 3이고요. 3이었을 때 2고요. 2였을 때 1이잖아요. 그러면 10이었을 때는 2의 9제곱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그래서 2의 8제곱, 2의 7제곱, 2의 6제곱 해서 2 더하기 1까지. 이게 2의 10제곱이죠.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됐었어? 첫째 항이라고 하고 r을 공비라고 한다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가 n이었을 때 여기도 n이라는 거. 항의 개수만큼 세워주는 거 맞죠? 그다음에 1-r분의 a의 1-r의 n제곱도 같은 식이지만 기본적으로 r이 1보다 컸을 때는 앞에 앞의 식이 좀 더 편하고요. r이 0과 1 사이일 때는 뒤의 식이 좀 더 편해요.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의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공비는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에요. 1-2분의 1이고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지금 9부터 0까지 있으니까 10개인가요? 첫째 항은 얼마고요? 2의 9제곱. 그러면 2의 9제곱에 1-2분의 1의 10제곱. 요걸 계산하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면 2의 10제곱에 1-2의 10제곱분의 1이 되죠.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기납적 정의가 지금 a1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a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등차도 등비도 아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 규칙을 나열을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a1은 2입니다. 여기다가 1 넣어줘서 2분의 1의 a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a1은 아까 전에 구했을 때 2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여기서 아직 규칙이 안 나오죠. A3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A3은 3을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 A2 더하기 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요거 계산하면 2인데 이 A2에다 넣어주면 또다시 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2가 나오죠. 그러면 조금 계속 어떻게 돼요? A4도 한번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A4는 4가 나오기 위해서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A4는 2분의 1에 A3 더하기 1이고 A3이 여기가 2니까 계속 2가 나오죠. 그러면 A10은 뭐가 나오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가 나오겠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할 내용은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생각 열기 한번 볼게요. 원판의 개수를 늘려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를 넣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1이네요. 한 개죠. 1은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은 어떻게 됐어요? 1, 한 개 세고 그 다음에 세 개를 셌어요. 그러면 이 총 몇 개예요? 2의 제곱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한 개, 세 개, 5개를 더해서 총 몇 개의 제곱입니까? 가로 3개, 세로 3개. 3의 제곱이죠. 1, 3, 5, 7 더해서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4의 제곱이에요. n 제곱이라고 추측이 되나요? 7이라는 것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 지금 밑에 식을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4의 제곱이니까 n의 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추측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몇 개밖에 안 해봤어요? 4번째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 전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건 성립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참임을 증명하는 자연수에 관한 자연수 n에 관한 정리에 대한 증명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가 배울 이번 수학적 귀납법은. 자,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도미노 했던 기억 나시죠? 수학적 귀납법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넘어뜨리면 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넘어지면 세 번째 게, 세 번째 게 넘어지면 네 번째 게, 이런 게 다 해서 넘어진다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함께 하기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방법은 차례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항에 대한 증명.
n이 k였을 때를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k 플러스 1번째를 확인해주면 오케이. 끝납니다. 크게는 두 단계라고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거 넣어주고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때도 성립이 되면 네,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이 된 거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리는 참이고 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n이 1이었을 때 성립되는지 볼게요. 여기 이렇게 1, 3, 5, 7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 마지막 항에 쓰인 게 거진 일반항이라고 했던 거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1을 넣어주게 된다면 얼마예요?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1을 넣어주게 된다면 1이죠. 그러면 1일 때 성립한다. 한 단계 끝났습니다. 그러면 K번째에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K번째를 그대로 n에다가 K를 넣어준 식을 네,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합니다. 네, 주장하고 싶은 거는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즉 도미노를 두 번째를 넘어뜨리면 세 번째도 넘어간다. 세 번째가 참이라면 네 번째가 넘어간다. 네 번째가 참이라면 다섯 번째가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K번째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걸 증명하시면 돼요. K-1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하면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다음 번째 항은 2K 플러스 1 되고 여기다 우변에도 K 플러스 1을 넣어줄 거니까 우변은 K 플러스 1의 제곱. 즉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얘를 찾아내면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K번째 때의 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관건입니다.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보이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 항 지금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요 항까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렇게 따로 묶어주신다면 요건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었죠? K제곱이죠. 여기 K제곱. 그리고 요거는 아니었으니까 한 번 더 써주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뭐의 완전 제곱이에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아, 됐네요. K가 n이었을 때 참임을 이용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네, 이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수학적 기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학적 기납법이란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많냐면 모의고사의 가로 채우기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번째 성립함을 보여요. 1번째 오케이. 1번째 n이 1번째 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나서 K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요. 먼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참이라고 그걸 이용해서 그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함을 보이면 모든 자연수에서 이 정리는 참임을 증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명 방법이에요. 자연수에 대한 명제가 있었을 때 정말 명제가 우리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명제가. 그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랬죠?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모든 자연수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건 뭐냐면요. 시그마 K제곱. K는 1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 합을 구했는데 이게 우리 뭐였어요 그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참인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총 두 단계가 된다 그랬죠. 첫 번째
n이 1일 때 참인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참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가정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그냥 믿을 거야. 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k 플러스 1도 참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이 참이니? 그러니까 도미노가 있었을 때 첫 번째가 쓰러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쭈르륵 넘어가는데 그러면 얘가 참이라고 얘가 쓰러졌다면 다음 것도 쓰러지니?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n이 1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다 1을 넣어주고 n에다가 다 1을 넣어주면 좌변은 1이에요. 그냥 맞죠? 한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변은 어떻게 돼요? 6분의 1 곱하기 요건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것도 1. 이거는 좌변, 요거는 우변. 그럼 1은 1이네요. 네, 성립했습니다. k일 때 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의 제곱, 2의 제곱, k제곱, k 플러스 1번째까지 써야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규칙에 의해서 쓰면 그거는 여기까지의 합이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 이용할게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자 이거를 다시 6으로 통분할게요. 6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그러면 6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네, k 플러스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분배 법칙 쓰면 k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k 2k 플러스 1이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k 플러스 1을 한번 썼으니까 6k 플러스 1이 남네요. 6 다시 정리할게요. 6에 k 플러스 1이고요. 여기를 풀어주면 2k 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6k니까 k가 있고 6이 있으니까 7k 되고 어떻게 돼요? 6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또다시 인수분해 가능해요. 1, 2, 3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맞죠? 7이 되는 거죠.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2k 플러스 3.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지 볼게요. 요렇게 식이 요렇게 되는지 볼게요. n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넣죠. 6분의 k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n에다 k 플러스 1을 하면 다음 번째는 k 플러스 2가 되고 그다음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k 플러스 3이 되죠. 요거랑 같게 되나요?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까지 합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 거예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이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여라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을 풀어보실래요? 그럼 선생님이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번 한번 풀어보세요 꼭. 자, 똑같습니다. 먼저 여기다 쓸게요. n은 1일 때 참인지 먼저 확인해요. 그러면 요게 이거랑 같은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네, 이게 일반항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진 일반항을 나타내요. 그러면 n에다 1을 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좌변은 이렇게 돼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1 넣어주면 2분의 1. 같나요? 네, 오케이. 첫 번째 단계 통과. 두 번째 단계 k일 때를 요거 식을 선생님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가 정말 이게 성립을 하는지 확인해주면 끝나죠.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의 항을 쓴 거예요. 여기 우변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우변은 k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k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결과값이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면 네, 참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요 값은 우리 아까 전에 가정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네, k 플러스 1, k.
k 플러스 1 k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통분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 되고 여기서는 k 여기 통분해 주기 위해서 k 플러스 2 k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k 플러스 2가 되고요. 오른쪽은 1이 되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주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거 위에는 k제곱 2k 플러스 1이죠. 분자는 완전 제곱식이죠.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된다. 그죠? 그럼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하나씩 약분되고 나면 답은 이거 계산하면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어때요? 같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식이 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은 꼭 첫 번째부터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명제가 m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만 성립한다면 첫 번째 항이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m번째에서 성립함을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즉 첫 번째가 조금 다르죠. 두 번째는 같습니다.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n번째 항인 거죠. 그것만 차이 있습니다. h는 0보다 컸을 때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서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두 번째 항, n이 두 번째 항에서 성립하는지 보이고 그리고 n이 k였을 때 ok라고 한다면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ok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n이 2였을 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n에다가 다 2를 넣어주면 1 플러스 h의 제곱은 이게 만족하는지 볼게요. 정리하면 1 플러스 h제곱 플러스 2h 되죠. 그러면 h가 지금 뭐라고 가정이 돼 있었냐면 앞에서 보시면 h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은 있으니까 1 플러스 h제곱 2h 자 1하고 2h 가지고 있는데 h제곱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참임을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1 플러스 h의 k제곱은 1 플러스 kh다. 이게 참임을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이 1 플러스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걸 한번 보여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되고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을 파란색으로 박스 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참인 이 식에다가 1 플러스 h의 k제곱에다가 1 플러스 h를 양변에다가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좌변은 이거 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보다 큰 수위 1 플러스 h는 0보다 크죠. h가 0보다 크니까 1도 0보다 크고 그러면 지금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자 정리해주면 1 h 그 다음에 kh 제곱이에요. 정리하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더하기 kh 제곱이죠.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 맞나요? h도 어차피 0보다 크고 k도 지금 이 n잖아요. 자연수에 대한 k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가 더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즉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나온 게 맞나요? 3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등식도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명제도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등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여라 했죠. 근데 n이 두 번째일 때
부터에서의 수학적 귀납법을 구해야 되니까 n이 2일 때 OK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끝나요.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항까지의 지금 두 번째 항은 첫 번째는 1이 나왔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가 됐을 거예요.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2를 넣어주니까 2 플러스 1, 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예요? 2분의 3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3분의 4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분해 볼게요. 6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3을 곱해줘야 되니까 9가 되고요. 이건 2를 곱해주면 8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두 번째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 그죠? K번째까지 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요. 3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부등식은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끼워 넣어줘도 될까요? 자, 끼워 넣어준다는 게 여기다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K 플러스 1을 넣게 된다면 여기도 그러면 K 플러스 1분 파란식이 참이식이죠. 양수를 더해도 부등호에 상관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통분하면 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K 플러스 1일 때 봐줘야 되는 게 여기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n에다가 다 K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그 우변이 되는 게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3이란 말이죠. 2K 플러스 2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뭐보다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는 더 큼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는 더 큼을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이 K 플러스 1번째까지 항의 합은 우변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지금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보다는 큼을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은 지금 요 부분 확인해 줍시다. 그러면 정말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 큰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통분해 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분모에 곱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뭘 곱해야지만 통분이 되죠? K 플러스 1을 곱해야지만 비교가 되죠. K 플러스 1. 그리고 우변, 좌우변 정리해 줄게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되고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2K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K, 이렇게 하면 K, 이렇게 하면 2가 플러스 1, K 플러스 2고요. 자, 이렇게 하면 2K 제곱 2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좌우변을 보시면 자, 2K 제곱 똑같고 5K 되고 4K 되죠. 2 있어요. 어디가 더 커요? 지금 좌변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성립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니까 이 식은 얘보다 더 크다. 맞죠? 지금 우리가 다시 K 플러스 K였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면 K라고 쓸게요. 여기. 이 식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1, 2분의 1,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이 여기 K 대신 K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까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2죠. 지금 이거를 증명했죠. 이게 참임을 증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다. n이 2보다 큰 것으로 참이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이랑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만 나온다면 우리는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었죠. 특히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우리는 알게 됐어요. 다음과 같다는 거. 기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법 중에 한 개인데 첫 번째일 때 성립하는지 보이고 K번째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이 참이게 된다면 모든 자연수에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봤으면 이게 생소할 건데 생소하니까 여러 번 한번 봐주시면 그리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 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공부 잘 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